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상처 잘 받는 사람은 아예 그냥 상대에게 무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아주 잘해주는 그런 성격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좀 덜하죠. 회피 성향이라고 있어요. 사람한테 다정하게 어떻게 잘해줄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친하게 다가갔다가 누군가에게 대단히 이제 상처를 입은 경험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더라도 상처받을까봐 미리 회피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상대한테 막 너무너무 잘해서 저 사람 참 잘한다. 사람들은 잘한다. 이런 거를 자기의 보람으로 여기는 또 사람도 있죠.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한테 배신감도 크게 느끼고 상처받기 쉽죠. 인간관계는 건강한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한테도 있고, 부부한테도 있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있고요. 그 건강한 선을 잘 지키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우리가 갖고 가는 건데요. 우리는 왜 인간관계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걸까?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관계에 있어 선을 지키란 얘기 굉장히 이제 자주 하는데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 그 안에서 지치지 말고 상대한테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지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지나치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인간관계에 너무 힘쓰고 애쓰고 지치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허무하고 불행함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드라마에도 막 많이 나오고 실제 주변에도 많고 제 대표적인 케이스 이제 아이들 이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대한 거. 너희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매일 데리고 다니고 닥달하고 돈 무리하게 넣고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했어 이런 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했어. 결국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 만족.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좋아지기 굉장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경우, 자기의 희생을 이제 정말 그야말로 무기 삼아서 상대 협박하는 거 이제 그런 거죠. 회사에서 볼까요? 직장 상사한테 또 잘 보이느라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지나치게 이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고 집에 이제 대리 불러줘서 보내면 되는 건데 꼭 이제 저 아는 이제 사람은 집에 대리 불러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집 앞에 가서 이제 대리는 기사 가고 파킹하고 직장 상사가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걸 봐야지 마음이 놓여서 그때 다시 택시 불러 타고 집에 간대요.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정말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는, 물론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잘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직장 상사가 최우선으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어떤 직장 상사나 그런 경우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믿는 존재로 그렇게 하게 되면 상처 입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릴 정도의 어떤 그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휘둘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제 여럿이 함께 먹고 떠드는데도 굉장히 외롭고 별로 즐겁지도 않고 이제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이제 이런 경우들 있으시죠?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가 여기 모였는데 와 한잔 해. 그러면 이제 나를 이제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나 안 부르면 그 다음날 뭐 SNS 이제 딴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막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있으면은 굉장히 소외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러주면 행복하고 그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뭐 힘들어지고 뭐 이런 거. 그야말로 이제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번개로 모였어. 와 같이 한잔 하자 라고 했는데도 정말 내가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들끼리 모여있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러준 거에 대해서 막 매달리고 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난 행복하고 아니면 불행한 거야 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다는 거, 그 최선이란 게 건강한 선을 지키면서 잘해주는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나를 먼저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집에 가십시오. 그들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돌봐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에 이제 나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말 상처받지도 않고 그리고 휘둘리지도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면 때로는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전제해야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경우에 따라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후배한테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카들한테라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어떤 용돈을 내가 줘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딱 용돈을 줬어요? 그럼 이제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좀 이제 막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엔 많이 줬는데 다음번엔 조금 주면 왜 지난번만큼 안 줬지? 상대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차고 넘치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고 싶어서 줬는데 다음에 그것보다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는 서운한 게 정말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대표적인 어떤 한 사례가 되겠죠. 경력사원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이니까 막 챙겨준 거예요. 점심시간 때마다 밥 먹으러 가자고 챙기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딴 것도 챙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 이 정도면 이제 홀로서기가 되겠구나 이 친구가 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서운해하는 거죠. 나한테 뭐 감정 상했나? 왜 나한테 이렇게 변하지?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이제 그 직장 상사한테 식사, 저녁 회식, 그 다음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주 사소한 일까지,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까지 내가 서포트하고 챙겼다 보니까 주변 눈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조금 내가 한 발 물러났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좀 대충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친구 변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괘씸해하는 거죠. 뭐든지 이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안 나려면 더 잘해주고 싶어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꾸준히 이렇게 해줄 수 있나? 라는 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떤 여지를 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볼까요? 또 하나의 이제 부작용은 이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죠. 대부분. 회사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 시키고 자기 일 떠넘기고 이런 거 하나 둘을 이제 간 보면서 이제 시켰다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잘해주면 좋은 마음으로 응대해줘도 그게 습관이 되고 너무나 그 호의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만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폐해죠. 부작용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정말 지나친 최선은 어떤 이제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비상 상황을 대비하느라 예비 에너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그 김영하 작가가 TV에 나와서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재미있게.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의 한 70%만 써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는 집에 있을 때 주로 누워 있는데요. 에너지를 아끼려고.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이. 비상시에 이제 그 에너지를 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탈탈탈 털어주고 나면요. 지치는 거예요. 나도. 감정도 다 지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친구한테 어떤 이제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내가 정말 진짜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그런 나의 최선을 보여줄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상시에는 기본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조금 더 축적해 놓는 거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비상발전기 아니에요. 비상발전기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윤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